조선왕의 어머니 13편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 장씨. 1619년 겨울 경기도 안산의 한 저택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드리옵니다. 영감마님, 따님이옵니다. 우의정 장유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광해군의 폭정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름은 장씨라 하자. 아이는 총명하게 자랐다. 글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고 예법을 배웠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장씨는 4살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혔다. 아버지 장유는 반정공신이 되었다. 집안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늘 어두웠다. 아버님 왜 기쁘지 않으신가요? 장씨야, 권력이란 것은 칼날과 같단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지. 어린 장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의 말뜻을 알게 되었다. 1630년 14살이 된 장씨에게 청혼이 들어왔다. 대감, 복림대군과 대군의 딸을 혼인시키고 싶소이다. 인조의 제안이었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의 부인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장유는 고민에 빠졌다. 왕실과의 혼인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다. 아버님,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장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나이다. 1631년 9월 장씨는 14살의 나이로 복림대군의 부인이 되었다. 풍한부 부인에 봉해졌다. 남편 이호는 13살이었다. 형인 소현세자보다 활달하고 무예를 좋아했다. 하지만 동시에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했다. 부인 나는 차남이요. 영원히 형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오. 대군마마. 하지만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 장씨는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느꼈다. 왕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남자의 슬픔을. 1636년 겨울 장씨는 임신 중이었다. 첫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12월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병자호란이다. 피난하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왕자들과 여자들은 강화도로 향했다. 마마, 빨리 가셔야 하옵니다. 잠깐만. 나는 배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임신한 몸으로 피난길에 오른다는 것은 고문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길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빨리 청군이 뒤쫓아온다.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 장씨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아기는 괜찮은가? 하지만 안도할 겨를이 없었다. 1637년 1월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다. 적이 들어온다. 도망쳐라. 궁궐이 아비규환이 되었다. 청나라 군사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궁녀들과 함께 숨었지만 결국 발각되었다. 적이 조선 왕족이다. 잡아라. 나는 끌려 나왔다. 임신한 배를 움켜쥐며 떨었다. 그때 한 청나라 장수가 다가왔다. 너희가 조선의 왕자비들인가? 소현세자빈 강씨와 장씨는 고개를 숙였다. 좋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심양으로 갈 것이다. 심양이라니? 그것은 인질이다. 거역하면 목을 친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며칠 후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주상전하께서 309 고두레를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으시다니. 궁녀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건이 발표되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그 부인들을 인질로 심양에 보낸다. 1637년 2월 나는 남편과 함께 조선을 떠났다. 임신한 몸으로 겨울 산길을 넘는 것은 지옥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마마, 조금만 더 힘내시옵소서. 아기가 위험하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청나라 군사들은 가차 없었다. 빨리 걸어. 조선 왕잡이라고 특별 대우 없다. 한 달을 걸어 마침내 심양에 도착했다. 그곳은 차갑고 낯선 땅이었다. 조선어를 하는 사람도 익숙한 음식도 따뜻한 방도 없었다.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옵니까?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다. 왕잡이가 살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마마, 참으셔야 하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3월 아이가 태어났다. 응애. 산실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의녀도 없이 장씨는 아들을 낳았다. 마마, 아드님이옵니다. 아들, 내 아들. 나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호야, 우리 아들아. 미안하구나.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아기의 이름은 이연이라 지었다. 훗날의 현종이었다. 심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청나라 황제에게 문안을 드려야 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조선의 왕자들이 왔구나. 머리를 숙여라. 남편 복림대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소현세자는 차분하게 예를 갖췄다. 하지만 복림대군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밤이 되면 복림대군은 이를 갈았다.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나는 남편을 안았다. 대군마마, 살아남아야 하옵니다. 그래야 복수도 할 수 있사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다. 김치도 없고 된장도 없었다. 기름진 고기와 생소한 향신료뿐이었다. 나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다. 입맛에 맞지 않았다. 마마, 드셔야 하옵니다. 젖이 나와야 하옵니다. 알고 있다. 아기 여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배가 고팠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잘 먹지 못해서. 겨울은 더 혹독했다. 심양의 겨울은 조선보다 훨씬 추웠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추워. 너무 추워. 나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떨었다. 이불이 얇아서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마마, 소인이 몸으로 막아드리겠나이까. 궁녀들이 장씨를 에워쌌다.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밤마다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아침이 되면 시체를 끌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 한 명 죽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절망이 깊어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남아야 한다.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청나라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니하오. 시에시에. 청나라 사람들은 놀랐다. 오, 조선 왕자비가 우리말을 하는구나. 나는 청나라 여인들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그들에게 조선의 바느질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서 청나라의 요리법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고맙습니다.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다. 음식도 나아지고 방도 따뜻해졌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달랐다. 그녀는 교만했고 청나라 사람들을 멸시했다. 어찌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려 하시나이까? 세자빈마마, 살아남으려면 조선의 자존심을 버리란 말이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아들 이연은 자랐다. 청나라에서 태어나 청나라 말을 먼저 배웠다. 어마마마, 저기 말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슬펐다. 아들이 조선어보다 청나라 말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이연아,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 왜요? 너는 조선 사람이니까.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매일 밤 나는 아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 조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란다. 산이 푸르고 물이 맑고.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우리는 꼭 돌아갈 거야.
그 사이 남편 복림대군은 변해갔다. 그는 청나라의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그들의 전술을 배웠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 대군마마, 언젠가 나는 이 오랑캐들을 무찌를 것이오. 그러려면 그들보다 강해져야 하오. 복림대군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복수를 꿈꿨다. 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려 했다.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물을 배웠다. 이것이 지구이라는 물건이요.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보여주지. 신기하구려. 형제는 점점 달라졌다. 소현세자는 현실주의자가 되었고 복림대군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1645년 2월 마침내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소현세자와 그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 정말이옵니까? 8년 만이다. 8년 만에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현세자 일행이 먼저 출발했고 복림대군 일행은 심양에 남아야 했다. 형님이 먼저 가시니 우리도 곧 갈 수 있겠지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4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소현세자께서 승하하셨다. 뭐라고? 귀국하신 지 2달 만에 갑자기. 나는 충격에 빠졌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기절했다. 어찌된 일이요? 어찌? 하지만 자세한 소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소문만 무성했다. 독살당하셨다더라. 인조께서 싫어하셨다더라. 청나라에 물들었다고. 나는 두려웠다. 만약 소현세자가 정말 독살당한 것이라면? 대군마마, 무슨 일이요? 우리도 위험할지 모르옵니다. 복림대군의 얼굴이 굳었다. 5월 복림대군 일행도 귀국 명령을 받았다. 조선으로 돌아가라. 예.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형이 죽은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는 아들 이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 곁을 떠나지 마라. 예, 어마마마. 7월 한양에 도착했다. 8년 만에 밟는 조선 땅.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인조는 복림대군을 반갑게 맞이했다. 너무 반갑게. 잘 돌아왔다, 호야. 아버지, 내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나는 불안했다. 소현세자의 죽음 직후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그리고 9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대군마마가 세자가? 그렇다면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강등하여 군으로 삼는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정통 후계자인 조카들을 제쳐두고 남편이 세자가 되다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듬해 3월 소현세자빈 강씨가 영모로 몰려 사사되었다. 세자빈께서 사사, 조카들은 제주도로 유배. 나는 떨었다. 이것은 숙청이었다. 소현세자의 가족을 지워버리는. 대군마마, 알고 있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소. 복림대군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형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1646년 3월 장씨는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축하드리옵니다, 세자빈마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에서 피맛이 났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연아, 너는 조심해야 한다. 예, 어마마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왕실은 무서운 곳이다. 8살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를 느꼈다.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했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이었다. 나는 왕비가 되었다. 인선왕후. 축하드리옵니다, 왕비마마.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심양에서의 8년, 소현세자와 세자빈의 죽음, 조카들의 비극. 모든 것이 지나간 끝에 이 자리에 섰다.
남편 효종은 북벌을 외쳤다. 청나라를 치겠소. 복수하겠소. 주상전하, 우리가 당한 치욕을 씻겠소. 나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 나도 원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왕비가 된 나는 검소하게 살았다. 북벌을 위해 돈을 아꼈다. 화려한 옷도 비싼 장신구도 거부했다. 왕비마마, 이것은 너무 소박하옵니다. 괜찮다. 전쟁 준비에 돈이 더 필요하다. 나는 아들과 딸들을 엄하게 키웠다. 너희는 왕자와 공주다. 하지만 교만하지 마라. 예, 어마마마.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살아라. 특히 아들 이연현종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연아, 너는 세자다. 언젠가 왕이 될 것이다. 예, 어마마마. 심양을 잊지 마라. 우리가 당한 치욕을 잊지 마라. 하지만 행복도 있었다. 딸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다. 나는 딸들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다. 숙명아, 너는 벌써 임신했다면서? 내 동생은 아직인데 너는 빠르구나. 다정한 어머니였다. 1659년 5월 비극이 찾아왔다. 효종이 머리에 종기를 치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주상전하, 피가 너무 많이. 의원 신가기가 침을 잘못 놓았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주상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내가 달려왔지만 효종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마마. 몇 시간 후 효종은 숨을 거두었다. 41살이었다. 주상전하. 나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북벌도 못하시고 꿈도 못 이루시고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 나는 왕대비가 되었다. 효숙 왕대비라는 존호를 받았다. 하지만 권력은 없었다. 조정 대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예속 논쟁이 시작되었다. 효종의 상복을 자의대비께서 얼마나 입으셔야 하는가? 1년이요? 아니요, 9개월이요. 서인과 남인이 싸웠다. 하지만 실은 권력 싸움이었다. 나는 지쳤다. 예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1672년부터 병이 시작되었다. 마마, 편찮으시옵니까?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너무 크게 울었던 것이 병이 되었다. 뇌졸중까지 겹쳐 왼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몸도 심하게 부었다. 원래 풍만했던 몸이 더욱 부어올랐다. 1674년 2월 24일 새벽,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57살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심양에서의 고통? 남편과의 사랑? 아들의 미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들 현종이 곁에 있었다. 무사히 자라서 왕이 되었다. 어마마마, 연아, 잘 살거라.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녀의 손이 풀렸다. 인선 왕후 장씨. 그녀는 병자호란의 생존자였고 심양 포로 생활의 증인이었으며 효종의 아내였고 현종의 어머니였다. 조선의 왕비 중 유일하게 타국 생활을 경험한 여인. 오랑캐의 땅에서 아이를 낳고 8년을 버텨내고 돌아와서는 왕비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전쟁도 포로 생활도 권력투쟁도 모두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들을 지켰다. 여주 영릉에 가면 그녀가 잠들어 있다. 남편 효종과 함께. 그곳에 서면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한 여인의 목소리 같다. 나는 살아남았다. 끝까지. 인선 왕후 장씨. 생존의 아이콘. 현종의 어머니.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낸 자만이 새벽을 볼 수 있다.